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오승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협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협회가 계획한 정기총회와 이사회 등이 집합으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시총회와 관련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임시총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제1차 임시총회 서면 개최 건은 지난 7월 23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집합 대면, 서면, 온라인 총회 중 서면 총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여 이번 제1차 임시총회를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280여 명의 대의원이 함께 모이는 대면총회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기술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80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줌으로 총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서면 총회를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에 보고드릴 안건은 2가지, 부의할 안건은 3가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2가지 중 첫 번째는 2020년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저희 협회의 원안은 60억, 56억이었으나 4억 원이 증감된 60억으로 예산을 1차에 편성하였고 2차에는 60억 4,700만 8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추경에서는 예부 지원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였고 1,000만 원의 지정기탁을 받아 전국 임직원 워크숍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제로부터 협력사업으로 5,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에서는 현재 협회의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협회, 중앙협회에서 진행하는 수강료, 보수교육 수강료, 전문교육 수강료, 특화교육 수입원을 감하였고 대체하였던 사이버교육 운영 수입 등 6억 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복지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비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 전입금이 증가하였고 외부로부터는 삼성으로부터 후원받은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 사업의 감소, 롯데로부터 지원받았던 예산의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한 예산,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지원사업 1,000만 원 증가,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성년 후견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 등으로 총 증 4억 880만 원이 증가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운영 규정 중에 상임위원회 기능 중에서 윤리위원회 기능에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위원회 기능에 법령 지정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산하단체 운영규정, 인사규정, 포상규정에는 사단법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안,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가지 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총장의 신분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안이고 세 번째는 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안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입니다. 먼저
사무총장의 신분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총장이 직원으로서 협회 사무처를 지휘 통괄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하는 업무만으로 현재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우리 협회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고 여러 재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국회 및 복지부와의 정책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무총장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사무총장의 신분 변경에 관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가 사무총장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안이고 제15조 임원의 임기, 제19조 임원의 대우, 제51조 사무처는 13조의 변경, 사무총장을 직원에서 임원으로 이사로 변경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안, 정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 감사 2인, 32인으로 현재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1항과 2항은 자동 사무총장 1인을 임원의 종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무총장의 신분을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협회의 사무총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임기 3년에 정무직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무총장은 임기 3년의 정무직으로 변경되어 있고 2015년 7월 3일 사무총장이 직위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우리 협회 중앙협회 사무총장은 공석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사무총장을 공고하였으나 2015년 적극회가 없었고 2017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사무총장을 임기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직제 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대, 21대 협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무총장의 공석에 따라 협회의 업무와 지방협회와의 관장에 관해서 회장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회장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100만 회원에 걸맞는 사무총장의 역할 및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한 변경 사유이겠습니다. 타 직능단체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상금 부회장 제도, 상임이사 제도, 사무총장 등을 임원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임명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상근 회장과 함께 활발한 사회복지계의 연대 활동과 우리 협회의 정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무총장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 2020년 4월 28일 사무총장을 임원인 상금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어서 논의되었습니다. 5월 7일 날 지방협회장 회의를 통해서 사무총장의 제도 개선안, 직원으로서 정년을 보장하는 안, 상금 부회장으로 임원급을 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차기 이사회에서 관련된 제도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차 임시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상금 부회장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제도에서 상임이사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문구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8일 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한 상임이사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있었고 회장단 회의, 지방협회장 회의 등을 통해서 임시이사에서 논의하고 지방회장단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27일 지방협회장 회의를 통해서 사무총장을 상임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의 작성은 사무국에 이임해 주셨고 정관 개정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7월 초까지 의견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고 7월 13일부터 7월 20일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방협회에 준비된 안을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관 수정 개정안을 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협회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관은 사단법인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이견은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단지 14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돼서 사단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즉 총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조협회에서는 제15조 임원의 임기에 임기 기준에 선출된 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전체적으로 이견 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협회에 대해서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이 12건, 반대가 18건이 있었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와 총회 의결 사항에 관해서는 찬성이 30건, 찬성이 20건, 대부분 찬성한 의견이 높았습니다. 충북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 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관 개정안에 관한 각 지방협회별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 개정의 두 번째 임원의 선임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 임원 선임 과정 정관을 살펴보면 제2항 14조 2항 이해의 임원은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선출된 이후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서 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개정안에서는 정관 개정안에서는 이해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로 총회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즉 회장이 선임된 이사의 안에 대해서 총회에서 부결되면 그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는 대의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관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안입니다. 현행 제16조 임원의 결격 사유는 1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항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이 현행의 안을 1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협회 정관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제1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안, 우리 총회와 관련된 선거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규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경기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3개의 지역의 지방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선거 규정의 규칙을 신설한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중앙협회 회장 선거, 작년에 실시된 중앙협회 회장 선거에 선거 규정 변경 전 회비 납부자 3개년 회비 납부자를 2개년으로 저희가
부칙을 반영하여 선거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경기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규정을 부칙으로 변경하여 2018년, 2019년으로 2개년, 3개년 회비 납부자를 2개년 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거는 선거권 유권자의 수를 회비 납부자의 연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중앙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시점에 따른 논란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협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3개 지방협회장 선거에 적용하는 부칙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선거 규정 별지 4호, 5호, 6호, 7호, 10호의 서식에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명칭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는 동일한 선거 규정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 선거의 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2020년 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진행하야만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당시 집합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가 매우 적어 당시 차기 집합총회에서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적 확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합총회를 개최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소위 말하는 선출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선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선거를 온라인 K보팅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서 이 위원장 이름과 위원회 6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2월 27일 총회에 기입후보된 입후보자 10명의 입후보자 자격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입후보자 10인을 대상으로 우리 대의원 1인 1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최다 득표자 1인으로 하고 득표 순에 따라서 위원 6인을 선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이 2위부터 7위까지이며 혹시 7위와 8위가 동일할 시 또는 5위부터 8위까지 동일한 투표를 획득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회에 부의된 안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총회 결정 투표 결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호에 의한 정관 개정안은 제3호총장의 신분 변경과 관련된 항 축조 13조, 15조, 19조, 51조에 관한 찬성과 반대, 14조 임원회 선임,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16조 임원회 결격 사유에 관련된 안 찬성과 반대 각각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13조의 찬성 반대에 따라 15조, 19조, 51조는 부수적으로 변경되는 안이기 때문에 13조의 찬성이 있다면 15조, 19조, 51조도 자동 찬성되도록 이렇게 찬성 반대를 동일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 의한 선거 규정의 개정안과 관련되어서도 찬성 반대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 선거권과 관련돼서 찬성 반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서명 거리는 협회 팩스를 통한 팩스 발송과 협회의
팩스기능을 겸하고 있는 조투폼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2일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총회 날짜 일주일 전에 우리 중앙대의원 여러분께 총회와 관련된 서면 자료를 보내드리고 본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중앙대의원 여러분께서 이 총회에 관련해 부의된 3가지 안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합리적 의견을 내려주시면 중앙협회에서는 이에 따라서 행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개정안은 총회, 즉 참석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사무총장의 신분변경안과 14조 16호 각각 투표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제2호에 의한 선거규정 개정안과 제3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 선거의 건은 과반수 이상의 투표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2호에 의한 선거규정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제3호에 의한 온라인 선거권은 중앙대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시면 온라인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다시 중앙대의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회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